다음 말의 뜻을 맞춰보세요. 슬세권. 슬세권은 역세권이라는 기존의 단어에 슬리퍼를 합성하여 만든 말로 슬리퍼처럼 편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주거 권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심비. 나심비는 가성비라는 기존의 단어에 나의 심리를 합하여 만든 말로 나의 심리 대비 만족하는 비율,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가격이나 품질을 따지지 않는 소비 문화를 표현할 때 씁니다. 안녕하세요. 결의말TV 사전을 사전하다. 저는 결의말 큰 사전에서 일하고 있는 홍서연입니다. 슬세권과 나심비, 어떤 뜻을 가진 말인지 바로 맞추셨나요?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벌써 옛날 사람의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꾸안꾸,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와 같은 말이 벌써 그다지 새롭지 않은 말이 되어버린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말, 신조어라고 불리는 새로 만들어진 말과 또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사전에는 올라있지 않은 그런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슬세권과 나심비를 탄생시킨 단어, 역세권과 가성비는 사전에 있을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해 볼게요. 역세권은 기차나 지하철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라고 풀이가 되어 있고요. 가성비는요. 우리말 셈에 3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슬세권과 나심비는 어떨까요? 같은 사전에서 검색해 볼게요. 슬세권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심비는요. 역시 우리말 셈에 1개의 검색 결과가 있다고 나오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당연히 사전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왜 사전에 왜 없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난 인터넷 사전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이 보신 건 이런 정보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슬세권과 나심비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포털의 오픈 사전이나 우리말 셈과 같은 개방형 사전에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단어 하나를 더 말해볼까요? 무두절. 아마 직장마다 어린이날, 어른이날 또는 방학이라고 재미있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신조어답지 않게 한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꼭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이거나 사전에 올라있을 것만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국어사전에는 올라있지 않은 그런 신조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포털의 오픈 사전에서 무두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무두절.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없는 날, 직장 임원과 팀장들이 휴가나 출장을 갔을 때 부하 직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날을 말하며 부하 직원들의 어린이날이라 불리우고 있다. 보통 이렇게들 사용하시죠? 나 오늘 무두절이야. 윤 부장님 휴가잖아. 이런 신조어들도 국어사전에 모두 올라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특정 사람만 잠시 사용하거나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단어들까지 사전에 모두 실려 있어야 하는 걸까요? 사전을 사전하다 제1화에서 어번 딕셔너리를 통해 코비드 핸즈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었죠.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거나 쓸 필요가 없었던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언택트 또는 온택트, 팬데믹,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한국식 영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뉴노멀, 새 일상 또는 새 기준, 드라이브스루 진료, 차량 이동형 진료, 승차 검진, 진단 키트, 진단 도구 또는 진단 꾸러미. 어떤 단어 또는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다 또는 옳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러한 표현들은 언론이나 출판물, 방송 등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신조어에 대한 우려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관적이고 쓰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표현들이 사전에 올라가야 할까요? 이 모든 표현들은 사전에 실려야 할까요? 사전은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느린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생겨나는 말들을 그때그때 실어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기존의 사전들은 어떤 단어가 탄생해서 두루 많이 쓰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단어가 우리 생활에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어와 풀이, 발음, 예문, 사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사전에 싣게 되죠.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늘어나면서 SNS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를 구성하는 말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편찬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기존 사전에는 실을 수 없었던 단어들을 사용자들이 SNS나 오픈 사전을 통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습들 앞에서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사전 편찬자들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은 사전 이용자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인 저희 결의말 큰 사전에서도 남북의 신조어뿐만 아니라 기존 사전에는 없지만 우리 결의가 두루 쓰는 말들을 찾아서 풍부하게 다루는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사전에는 없던 새로운 말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결의말 큰 사전 누리집에서 새로 찾은 결의말을 찾아보시면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주 1회 발행하는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의 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결의말에서 정보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북녘말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북녘에서는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 생겨난 말들을 시대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블루투스는 남북 모두 블루투스라고 씁니다. 노트북은 북녘에서 노트콤 또는 노트형 컴퓨터라고 하고요. 실처럼 녹인 플라스틱으로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3D 펜은 북녘에서 마술펜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빅데이터 기술은 북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영상 마지막에 카드뉴스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단어의 탄생, 신조어, 새말, 그리고 사전에 없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생겨나고 있을 새로운 말들, 올 연말까지 어떤 단어들이 남고 또 어떤 단어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럼 사전을 사전하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전을 사전하다.